손해평가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과목이 아닌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부분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8회 합격생 발표가 나왔고 1000여 명 정도 이제 합격을 했고 합격률이 약 2차는 이제 11%, 그다음에 2과목의 경우에는 과락률이 몇 프로였죠? 약간 70여 프로 정도가 과락, 즉 40점을 못 넘어서 불합격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2과목을 과락을 맞으셔서 1과목은 90점을 맞았는데 이 부분 떨어진 부분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참 안타깝긴 한데 그분이 3년 정도를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수학적인 개념 그런 부분들만 조금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셔서 아깝게 2과목이 과락되고 1과목은 90점이 넘어서 합격 점수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이제 현상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2과목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각각 해당되는 재해보험, 이 농작물과 가축 파트에 있는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보험 상품인데 추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이 손해평가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떤 피해율 산정이라고 하죠. 그 피해율 산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2차 2과목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현장 실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2차 2과목이다. 그러면 저희는 결국은 이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과목에서 보셨던 이 수확이 됐거나 또는 생산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든지, 또는 또한 제조달가액으로 제조달가액 또는 시가, 즉 감가한 걸로 어떠한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건지,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 거기서 나왔던 조사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사 값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게 피해율을 산정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율. 즉 수확감소 보장에서는 수확량을 토대로 피해율을 산정할 거고, 생산비 보장은 어떤 손해 정도 비율이나 또는 피해 면적 비율을 가지고서 이러한 이제 어떤 피해율을 산정할 거고요. 제조달가액이나 시가는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손해 정도 비율과 비슷한 개념이죠. 얼마만큼 피해가 났는지, 20% 피해가 났는지, 40% 피해가 났는지, 아니면 전손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따른 계산 값을 대입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저희가 보험금 지급하는 피해율이나 수확량 조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만이 보험금 지급하는 부분들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게 30대 뭐 70이다, 뭐 20대 8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론적인 부분과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이제 따로 구분하는 부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사실 조사 방법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같은 부분들로 이런 부분이 이어서 나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먼저 이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이제 제1장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손해평가에 대한 개요, 손해평가 체계나 현지조사 내용 같은 부분에서 5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5점짜리가 5문항, 그다음에 15점짜리가 5문항이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에 특히 1과목과 2과목에서 이 15점짜리 나왔더니 5문항이 전부가 다 계산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계산 문제랑 이 계산 문제 안에 부분 점수적으로 서술이나 어떠한 단답형 것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큰 부분에 있어서는 이 15문항 전부가 계산 문제에서 필요했던 정보들을 갖다가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년과 비교해서 계산 문제에 대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어요.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가장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이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고 이 15점짜리가 모든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이 답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의 5문항에 대한 부분들로서 각각 공부를 하실 때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각각 보면 농작물 재해범에 대한 이 손해평가 제2장과 3장에서 나올 건데 2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보통 이제 제3장에서 15점 정도가 나오겠죠. 15점 정도 또는 15점에서 많이 나올 때는 뭐 30점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축에 대한 부분들과 또 뒤에서 보면 축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두 문제 또는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보장 방식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들이었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기본이 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대상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재해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가 좀 몇 군데 일어났죠. 또한 낙과 피해가 접수가 됐어요. 낙과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사과 낙과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우리는 이 사과 낙과 피해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태풍에 대해서 이게 보상하는 손해 파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쭉 나와서 첫 번째 이런 과수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논작물, 그다음에 밭작물, 그다음에 종합위험 시설 작물 손해평가, 그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가축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서식을 써드리면 우리는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크게 과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작물 파트가 있고 이 밭작물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원예 쪽, 그 다음에 버섯 쪽 관련된 시설 작물 파트가 있는 시설 작물 파트.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예 쪽의 시설, 버섯 쪽의 시설, 그다음에 밭작물에 해당되는 시설, 그다음에 과수에 해당되는 시설. 그 과수는 이제 비가림 시설, 그다음에 밭작물은 인삼의 해가림 시설, 그다음에 원예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가축 파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축 파트에 대한 시설 같은 경우도 이쪽에 축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농작물이나 가축 파트에서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이 해당되는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또 뭐 농업용시설물, 버섯 재배사 이 축사 중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작물이나 가축, 축종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파트까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런 파트, 시설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이게 나와요. 그러면 벌써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수는 크게 보면 우리는 이제 수확이 감소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인정해 수확 감소 보장이랑 그다음에 과수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그다음에 경작불능을 해주는 품목이 있죠. 경작불능.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1과목에는 보험에 대한 상품들, 그래서 뭐 보험 기간, 뭐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2과목은 말 그대로 뭐였죠? 조사 방법과 또 뭐였죠?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들. 보험금 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피해율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들이 무슨 보장에 어떤 보험금이고 그래서 그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소분 수확 감소 그다음에 경작불능 그다음에 과실손해 조사 이제 이런 파트로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세부적으로 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그다음에 또 이 과수 파트에서 포도 같은 경우는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부분에서 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과수를 1과목에서는 또 여기다가 비가림 과수도 구분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비가림 과수라고 하는 파트는 어차피 과실에 대한 부분들은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논작물에는 우선은 저희가
밀, 보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사료용벼가 있잖아요. 조사료용벼. 이 부분이 있었을 때 벼밀, 보리는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이고 조사료용벼는 생산비 보장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벼의 경우에는 5가지 보장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 최초에 이항 직파불능, 그다음에 제2항 지직파 보장, 그다음에 경작불능, 그다음에 수확 감소, 그다음 수확불능 이런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밀보리는 이항 직파 불능이랑 그다음에 수확불능 그 2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똑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확 감소네, 수확 감소.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몇 폭을 갖다 할 건지, 함수를 저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당연히 많은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밭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수확 감소 보장,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생산비 보장이 나오는 생산비 보장. 거기에다가 인삼의 특정위험 보장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특정위험 보장에 대한 인삼은 이미 배웠다시피 수확 감소 보장과 생산비 보장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이제 원의 22가지 버섯의 4가지 품목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생산비 보장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언급됐던 시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시설이 시가, 아니 신가, 그러니까 새거 가격, 즉 제조달 가액으로 보장을 받을 건지 또는 감가해서 시가로 보장받을 건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제조달 가액으로 할 건지 감가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에 대한 부분들도 16개 축종이 있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소, 돼지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제 소에서 끝났어요. 그다음에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돼지 정도까지만 나왔고 그래도 16개 축종이니까 뭐 소, 말, 돼지 거기다가 뭐 가금, 기타 가축, 뭐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오매 꽁닭은 관상주로 거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기타 가축에 사양, 오토꿀, 사슴양, 오소리, 토끼, 꿀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만 좀 주의적으로 보고 가금에서 뭐 닭에 대한 부분들, 특 산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도 그다음에 기타 가축에서도 뭐 꿀벌이나 사슴 양의 어떤 질병을 보장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특약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손해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서 빈칸 넣기나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5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축 파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시설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시설에서 축사 파트가 나오게 되면 가축에 있는 시설물에서 이게 2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5점짜리 정도 플러스 뭐 5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게 한 15점에서 한 20점 정도 나오는 배점. 뭐 조금 나오면 5점 나올 수도 있겠네요. 5점에서 한 20점. 그다음에 시설 관련된 부분도 뭐 5점에서 15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다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여기서 그럼 적게는 15점을 빼면 85점이 최대 적게는 35점 40점을 빼면 60점 그래서 농작물 파트에서는 60점부터 85점으로 대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거고 여기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각각에 대한 보장별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 감소 보장 무조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작불능 보장 그다음에 어떤 제2항 재집하나 재정시나 재파종처럼 재자 관련된 보장.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수익 감소 보장 나왔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특정형 보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삼에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도 저희가 한 획을 그으니까 거의 매년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보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1과목을 우리가 품목을 가지고서 이 품목에 대해서 각각 이 품목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되고 특징이 어떻게 되고 또 뭐가 있었죠? 뭐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이 있었죠? 가입 금액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뭐 자기부담 비율, 그다음에 무슨 뭐 특약, 거기에다가 이제 계약 관련된 부분들, 계약 관리 부분들,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 뭐 제한 사항인 부분들, 막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이러한 카테고리마다 어떤 품목이 나올지 몰라. 여기에서 무슨 뭐 논작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특징 부분에서 뭐 생산비 보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기간 부분에서 받장물이 나올 수도 있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 원회 쪽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 카테고리별로 거의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그럼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 자기부담률도 계산 문제 나오겠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빈칸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하는 게 1과목에 대한 특징이었다고 하면 2과목은 말씀드렸던 보장 방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지가 않다 보니까 모든 보장 방식을 거의 다 다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장 방식 큰 카테고리가 지금 이제 과수에서 하나 간과했네요. 이 안에 이 위쪽에 하나 있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이에요. 적과전 종합위험. 그래서 착과감소보험금이 됐든지 과실손해보험금이 됐든지 나무손해보험금이 됐든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 그러면 이제 무조건 과수에서 한 문제, 논작물에서 한 문제, 밭작물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각각 작물별로 좀 특징이 될 수 있는 어떤 계산 것들을 다 물어보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 보장 방식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 조사한 값을 가지고서 피해율을 산정해서 이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뭐 힘들게 생각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출문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하나에 딱 몰입돼서 나오질 않아요. 다양한 부분들에서 나오고 우리가 결국은 이 시험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맞으셔야 돼. 무조건 맞으셔야 된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맞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5점짜리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맞으셔야 돼요. 맞으시는데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뭐 세 문제 해서 네 문제 정도는 당연히 맞아 주셔야 할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5점짜리인데 15점짜리를 완벽하게 두 문제 이상을 못 맞게 되면 거의 힘들다고 봐주셔야 돼요. 이게 15점짜리 배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서 이게 어떠한 15점짜리 1번에 5점짜리, 2번에 5점짜리, 3번에 5점짜리로 해서 이렇게 부분 점수를 주게 통상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맞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하고 하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연쇄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제 이걸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이랑 이 계산 과정은 다 잘했는데 내가 계산기 누르는 실수 또는 내가 이거 단위를 그 주어진 조건의 단위를 내가 잘못 써가지고 틀리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해요. 주관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 봐서 아무것도 안 쓴 사람들은 당연히 0점을 주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사소한 실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계산식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잘 썼는데 못 썼으면 뭐 2점, 3점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게 이 시험의 맹점이에요. 사실 안 그러면 문제가 많아서 내가 한두 문제 실수하더라도 다른 문제로 커버가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15점짜리가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5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도 분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는 문제도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60점을 맞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15점짜리 1과목 문제를 만점 처리를 다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죠? 1과목 같은 경우 과락률 5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과락률이 약 70% 정도 나왔어요. 사실 그 15점짜리를 내가 두 개를 완벽하게 맞았다. 그래서 논작물 하나, 밭작물 하나에 대한 부분들 맞았으면 30점이에요. 30점. 30점에다가 그다음 5점짜리는 내가 계산 문제가 수월한 거나 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최소한 두세 문제 나올 거니까 세 문제 정도 맞으면 15점 정도 돼서 과락이 안 나옵니다. 45점. 여기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점짜리도 부분 점수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점짜리도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상, 중, 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5문제 중에서 상문제는 1문제 정도 돼요. 그다음에 중문제가 2문제, 3문제, 그다음에 하 문제가 뭐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 이렇게 보면 3문제 내지 4문제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못 맞고 부분 점수만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2문제에 대한 부분 점수면 10점에서 20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에서 20점 정도까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적게는 55점부터 많게는 65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점수들이 아니니까 보시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1과목보다 2과목을 훨씬 고득점을 맞으셔서 합격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뭐 당연히 스터디원이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하셨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처음에 카페를 만들었던 6회, 7회, 8회까지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제가 알고 있는 분 이제 한 분이 전화를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일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또 한 분은 이제 저희 카페를 주로 한 분은 아닌데 아무튼 좀 안타깝게 약간 떨어질 분 한 2분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 뵙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중심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조사 방법과 이 보험금 산정하는 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별표 산식은 카페에 다시 올려둘 테니까 본인들이 출력을 하셔서, 이게 페이지가 약 한 37페이지 정도 돼요. 37페이지. 페이지가 37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수시로 봐주셔야 돼요. 수시로. 근데 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림으로써 이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내용을 한번 보면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한 부분도 나오네요.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과전 이전에는 뭐 이런 것도 있다 봤었을 때, 뭐 최대 인연 감수량을 구할 때 최대 인연 감수량은 뭐 곱하기 뭐다, 최대 인연 감소 가수는 뭐 곱하기 뭐다, 최대 인연 비율은 피해 대상 주수 나누기 뭐 실제 결과 주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산식이 나오는, 계산 산식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교재에서 본 교재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세세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떠한 이제 산술식으로 왔을 때는 이쪽 파트에서 와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본인도 이 부분들을 다시 별도로 출력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옆에다 놓고서 그쪽 파트 공부할 때 이 내용들도 한 번쯤은 계속 읽어봐 주셔야 되세요. 뭐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던 부분들에서 어떤 척과 피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게 뭐 맥스 A로 적용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래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문제가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뭐 지급 사유, 그 다음에 어떤 보험금 계산 산식, 아니면 단답형의 어떠한 그걸 적용했었을 때의 계산, 뭐 피해율, 뭐 수확량, 보험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는 8회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지문이 대폭 길어지고 그 문제 안에서도 서술형으로 문제를 나옴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이나 현장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여야만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한 부분에서 사과 배,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 따르게 우리가 5가지 대상 재해와 그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실수나 감수과실수를 산출하는지 산출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감 더블감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뭐 역시나 사과배 단감 더블감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어떤 조사, 피해 구성 조사, 낙업 피해 조사, 척과 피해 조사, 적과 착과 조사, 이 각각 조사 값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당연히 우리가 이 계산 산식을 알면, 그러니까 이게 꿩이 아니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 같으면 조사 방법을 기초로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러한 문제에다 답을 쓸 수 있어야만이 정확히 우리가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아셔서 이것들을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하는 부분들은, 이제 상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상황들은 말로서 장황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만약 단감 인정 피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낙엽류를 주고 경과 일수를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이 부분만 넣으면 되는데 숫자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단감 인정 피해를 우리가 찾아서 그다음에 그것들 공식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부분들에서 이 값들 다 줬던 거죠. 그다음 뭐 침수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값들을 다 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고 이런 계산식을 갖다가 풀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 착과 가실수는 적과 착과서 총 낙과 가실수, 뭐 총 적과 종료 후 나무 피해 가실수, 총 기수학 가실수보다 클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나왔던 값이랑 그다음에 주어진 값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 값은 이 값보다 그러니까 이 값은 이 값보다 더 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또 이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들도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 나무 피해 과실수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 과실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피해가 난 부분들만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가 나지 않더라도 빼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미보상 주수는 우리가 피해가 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당해 착과 가실수에서는 빼줘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 개념들이랑도 해당되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보다 이런 개념을 우선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응용을 하는 부분들은 같이 계산 문제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위험에 대한 방식이 나오네요. 특정 위험이라고 하는 방식이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수확량을 기준으로 피해율을 해야 되는 게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재배 면적과 피해 면적 이런 부분은 피해 비율이라고 해서 피해 면적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생산비 보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곱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인삼에 대한 수학량 조사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수학 비율 조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할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학 감소 보장에 대해서 과수 품목이 먼저 나왔네요. 이때 우리가 아까 해당되는 품목별로 전체 달려있는 과실수를 세거나 또는 한 개당 무게를 또 재는 품목이 있고 아니면 한 나무당 무게를 재는 품목이 있고 또는 어떤 무게를 조사하지 않고 어떤 조사를 한다? 어떤 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나 가지에 살아있는 가지 또는 죽은 가지 아니면 각각 달려있는 과실이 30% PNG, 50% PNG, 80% PNG, 100% PNG 각각에 대한 과실 손해를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수학 감소 보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밤 호두 등에 대해서 수학 개시 전 조사라는 게 있고 수학을 하는 도중에 하는 조사가 있고 수학 개시 후 이건 수학을 하는 도중에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고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밤 같은 경우도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바라기부터 보험에 가입을 해서 밤은 이제 10월 31일까지 보험의 기간이라고 하면 수학을 보통 한 뭐 7월이나 한 8월부터 한다라고 하면 8월 좀 더 빠른가요? 9월부터 한다고 해야 되나요? 한 8, 9, 한 9월에 수학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때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수학을 개시했는데 이때 사고가 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이쪽 부분만 출제되던 게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확장해서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출제가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조사값을 갖다가 써야 되고 어떻게 조사한 값을 가지고서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참나래가 됐든지 저기 보면 그다음에 매실 대추 살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실 자체가 작아요. 근데 작은 과실에 한 개의 무게를 재기는 형평성이 없으니까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으므로 한 나무에 달려 있는 걸 전체를 갖다 조사하게 되는 게 매실 대추 살구에 대한 특징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오미자 한 개의 무게 갖다 측정할 수도 없고 오미자 한 개뿐만 아니라 달려있는 개수 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미자에 대한 길이 갖다가 할 건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1m에 달려있는 거 갖다가 측정을 하고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맞습니다. 수학전의 종합위험 과외선호조사. 수학전 종합위험 과외선호조사가 복분자 무화과. 그다음에 종합위험 과지선호조사가 또 뭐가 있었죠? OD 감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복분자에 대한 부분들, OD 감교에 대한 부분들, 무화과에 대한 부분들이 과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감소부장에서 논작물이 있었을 때 이 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개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중에서 우리는 수학 감소 보장에 해당되는 거 벼에 대해서 내가 나달 아니 뭐죠? 이게 이삭 몇 개가 이삭 4개 갖다만 조사할 건지 내포기만 할 건지 표본 조사할 건지 전수 조사할 건지에 따라서 각각 조사 방법에 따라서 피해율 산정하는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이때 우리가 조사한 값들이 조사한 값을 대입을 하면 수학량, 조사한 값을 대입하면 미보상 감소량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가입했을 때 값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사한 값을 대입을 하면 이 피해율이 나오게 되고 이 피해율 토대로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밀, 보리도 내용은 다 똑같고요. 근데 벼와의 차이점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파트가 나오네요. 우선 수학 감소 보장에 대한 밭작물들이 쭉 열거해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비 보장도 이제 한 축이 나와 있어 이 생산비 보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준비기 생산비 개수값이랑은 이제 내년 2023년 기준으로 다 수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셔서 이대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이 배추 중에서 가을 배추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뭐 차이가 없어서 보험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1과목에다 넣고 2과목에는 특별히 이렇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 파트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과목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서 내용도 참고하시고 대신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때 나중에 수입을 피해를 선정할 때 각각 수입을 산정할 때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산정한다. 똑같이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이 가격을 조사하나요? 우리는 가격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손해평가사는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아요. 가격 조사가 나온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문제는 나왔으나 저희가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조사한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쓴다. 그 조사하는 방법도 나머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교재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한번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재 같은 경우 이제 페이지를 안 적어놨던 이유는 아마 이제 시험이 이제 내년 9월 2일 날로 시험이 확정이 됐죠. 내년 9월 2일 날인데 아마 1월에서 늦으면 3월 중으로 이 사이에 아마 이제 농구먼에서 내년에 추가되는 품목들이나 아니면 올해 수정 못했던 내용들 변경되거나 뭐 불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럼 그때 새롭게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야 되니까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페이지를 이제 작성 안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링제본을 해 놓으라고 말씀드렸고 링제본을 해서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클러서 다시 그 부분만 다시 인쇄를 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앞쪽에 넣고 뒤쪽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따로 그 부분을 교재화해서 만들으셔도 되는 거니까 추가되는 부분만 따로 별도로 관리하실 수 있게 링제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재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링제본을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재가 아무래도 좀 두껍고 그다음에 봐야 될 내용들도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국이 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선 산식에 대한 부분은 교재에서 맨 뒤쪽에 있고 또는 이제 카페에다가 이거 자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이건 다운 받으셔서 꼭 개별적으로 출력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출력을 하셔서 그 부분만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본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